여러분 3차 추경이 지금 35조 3천억 원 정도로 당정협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자리,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도와달라 이거죠. 3차 추경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3차 추경의 규모를 말을 했던 겁니다. 35조 3천억 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은요. 어떻게 써야 하느냐 등을 잘 봐서 협조해 드리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야, 그런데 추경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예상했던 50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상하기를 30조에서 50조 사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최대 50조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30조 조금 넘어선 35조 3천억 정도에 그쳤다는 건 뭔가 기재부의 입김이나 또 국가 재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적자국채 오늘 이제 발표되면 드러나겠지만 제대로 된 적자국채를 어떻게 발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 잘 봐야 해요. 게다가 규모가 지금 IMF 외환위기 때보다가 더 큽니다. 13조 9천억 원이 1998년에 추경이었어요. 그때보다가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주고 있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8조 4천억 원이었어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어렵다. 지금은요. 이거 다 합치면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이에요. 2차 추경이 1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3차 추경 35조 3천억까지 합치면 59조 2천억 원이에요. 59조 2천억 원이면요. 올해 본예산의 11.6%나 됩니다. 올해 본예산의 11.6%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비교할 때 보면 금융위기만큼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면서 지금 경제위기를 진단하거든요. 그렇게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금융위기보다가 뭐 더 나쁘다. 금융위기만큼 같다. 이 말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근데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IMF 외환위기가 더 컸습니다. 그때는 뭐 국가가 망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나왔을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그때가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그때보다 훨씬 지금 커지잖아요. 지금 몇 배예요. 따져보면 엄청난 배수입니다. 단순하게 따져도요. 4배 5배는 돼요. 4배 5배. 그럼 왜 그만큼 더 어려우냐. IMF 외환위기는요. 그 위기의 기간이 짧았습니다. 짧았어요. 그래서 V자 반등이 가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V자 반등이 가능했어요. 지금 코로나19 이 경제 위기는요. 이게 V자 반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L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장기 침체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논리 자체가 이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툭 튀어나오고 계속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2차 팬데믹까지도 또 갈 수 있는 게 이 감염병의 위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당시 정부는요. 대외 여건 때문에 어려웠다고 남 탓을 했어요.
그때도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 중이었고 1차 합의를 끌어낼 당시였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때 대외 여건 때문에 어려웠다. 대외 여건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남 탓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니 코로나19에 덮어 씌웠을 뿐이에요. 지금은 다 어려움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그대로 상존. 예. 그리고 이 장기 침체 자체가 쭉 가는, 치료제나 백신이 안 나오면 쭉 가는 그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9조 2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그런 추가 경정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요, 이대로 가면 아마 우리 재정은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만 하더라도요, 국가 부채 비율이 작았어요. 40% 이내 38%, 1, 2차 추경하고 41.4% 됐습니다. 3차 추경까지 가능하면요, 이대로 가면 적어도 40% 중반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는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38%에서 지금 5%까지 쭉 온다는 이야기예요. 1, 2년 사이에 국가 부채가 뭐 7, 8%까지 늘어난다. 많이 늘어나면 10%까지 늘어난다. 이러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것은요, 결국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알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 부채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의 부담은 점점 세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3차 추경에 관련돼서도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면서 여기서 이야기가 됐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발표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엠바고라고 아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사화하지 말자, 언제까지 발표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가 약속하는 게 엠바고인데,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이나 언론이나 다 같이 엠바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엠바고를 혼자 깨버렸어요. 혼자 깨버린 바람에 강기정이란 말은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상황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그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브리핑이 맥이 쑥 빠지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약속들을 너무 쉽게 깬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